충북의 대학 졸업생 70% 이상이 충북을 떠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는 공동주택에 별다른 안전대책도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지만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선별센터 건립이 주민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혐오시설이 아니라며 설득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도심 화물차 불법 주차를 막기 위해 도심 인근에서 화물차를 위한 공영 차고지를 조성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정부가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며 의대 같은 지방대 특정 분야의 특별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대학을 붙잡아 놔도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외지로 나가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특히 충북의 경우 그 비율이 무려 73%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도내대학의 전체 입학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올해는 2만 500여 명으로 6년 전에 비하면 약 4,200명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여파지만 충북은 전국 평균 감소율에 비해 2배 가까이 더 줄었습니다. 최근 국립대 2곳이 정부 지원을 계기로 통합 추진에 나선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학의 미래 지역에 필요한 것임을 이해하고 공감하였기 때문입니다. 학생 수 감소는 곧 지역에서 키운 인재도 줄어든다는 뜻. 더 큰 문제는 겨우 지켜낸 이들조차 취업을 위해 대부분 지역을 떠난다는 겁니다. 충북연구원이 2021년 도내대학 졸업자 취업 현황을 분석해보니 약 53%가 서울 수도권에, 약 11%는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에서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3%가 외지에서 취업한 건데 충북에서 직업을 가진 졸업생은 27.2%에 불과했습니다. 직업 환경이랑 아무래도 연봉 같은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서울 같은 곳이 연봉이라던가 그 직업 환경 같은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학생들은 충북에 남고 싶어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또 지역 인재를 잡으려면 우량 기업들이 특별 채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역 인재 우선 채용 이런 제도를 조금 확대해서 회사에서 일자리를 좀 창출해 준다면은 대학생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 등 지방대 유인책을 쓰더라도 결국 취업과 이어지지 않으면 유출 시기만 늦출 뿐인 겁니다. 충북연구원은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인재 양성부터 취업, 정주 여건 개선까지 함께 챙기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 정착 이후의 지원 방안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 전에는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이쪽으로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 맞을까? 혹은 취업한 이후에도 이 생애소득 안에서 지역에 머무르는 것이 맞을까? 등등을 고려해서 특히 추적조사 등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또 양질의 일자리 발굴은 기본,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앞두고 전국 35개 시군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천과 단양을 비롯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전국의 비혁신도시 35곳은 서울에서 총걸기대회를 열고 기존 혁신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군은 또 올해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재조명하고 내년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어제 시작돼 오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어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정책복지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또 산업경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가 충청북도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1년 동안 행정사무에 대해서 검증을 벌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청남대 불법 사업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40년이 넘은 공동주택은 할 수 있다면 재건축하거나 그래도 안 되면 대대적으로 보수라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둘 다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다른 안전대책도 없이 붕괴 위험이 드러난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주거 환경을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2년 지어진 2층 규모 4개 동으로 이루어진 42세대 연립주택. 외벽 곳곳에 굵은 균열이 번졌고 건물 입구와 지붕은 군데군데 떨어져 내려 녹슨 철근이 드러났습니다. 단지 입구에는 위험시설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되고 공동연관에는 즉시 대피하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에 2년을 6번을 이사했어. 이 집에 살면서 31년째 사는 거야. 돈 넣고 나가서 죽느니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는 거지. 이 연립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20여 명. 최근 정밀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이 높아 즉각 이주해야 하는 등급인 2등급을 받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기 살까요? 아무리 안전 점검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살면서 딴 데 이사 갈 여력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저도 막상은 막막해서 그냥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균열은 더 벌어지고 아파트는 기울어가고 있지만 옮겨갈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숫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의 기초만 생활하려고 나오는 건데 거기서 뭔 돈이 생기겠어요. 당장 내 집을 떠나 어디에서 혹독한 겨울을 나야 하나 걱정도 앞섭니다. 당장 나가면 어디가 밥은 거 잠자리가 있어야지. 날도 추워질까 우리는 얼어 죽게. 대출받아 나가면 전혀 못 나가요. 누가 대출받아 이자 얼마나 올라가는데. 음성군은 붕괴 위험이 있다며 입주민 대피 명령과 함께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사실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이사 비용과 함께 임대 아파트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지만 주민 대부분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임대료나 관리비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집에서 버티는 주민들을 강제로 끌고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재난 징후가 발생하면 강제 대피를 하는 등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거를 고려를 할 건데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긴급 안전 조치로 여러 가지 해놨거든요. 갈 곳 없는 주민들의 위험천만한 거주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화재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억대의 소송 비용을 물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소송 비용을 유가족들에게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천 참사 유가족 202명은 1억 4천만 원을, 부상자 대표 2명은 3,700만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은 소방지휘 책임이 있는 충청북도가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위로금을 거부하고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가 지난 3월 최종 패소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 같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선별센터가 있습니다. 지은 지 오래됐고 또 거의 포화 상태라 청주시가 장소를 옮겨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걸 혐오시설로 봐야 하는지 청주시와 주민들 사이의 생각부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 이병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9년 청주시 휴암동에 들어선 재활용 선별센터. 주로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플라스틱이나 파지, 스티로폼 등을 골라내 판매하고 못 쓰는 건 소각장으로 보냅니다. 내년이면 내구 연한이 다 돼 새로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데 청주시가 최종 선택한 곳은 현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시유지입니다. 땅을 새로 살 필요도 없고 도시계획상 용도에도 맞아 고른 건데 인근 주민들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새 입지를 강내면 학천리로 정하고 설계까지 착수했던 청주시가 갑자기 현도로 바꾸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당국에서 이런 시설을 유치를 하려고 할 때 지역 주민들과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첫째 제일 마음이 상하는 기고요.
악취와 분진이 생기는 혐오시설이 초등학교와 마을 근처에 들어서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주민들 입장. 더구나 현도산업단지 내 기업들은 중장기 계획도 없이 갑자기 입지가 바뀌었고 무엇보다 주류 제품 이미지가 훼손될 거라며 청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선별장에 입주한다면 항구적으로 여기에 재투자는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인력이 재입주가 안 되고 또 운영에 타격을 받는다면 그 당연히 여기 청주시에도 많은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당초 결정했던 강내면은 기존 매립장을 활용하기 어렵고 장소가 좁아 입지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에 현도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것은 사과했다면서도 혐오 시설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단독주택 부지 내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반입을 해서 세척이나 이런 과정도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이제 그 종류별로 이제 선별하고 모아놓으면 그 외부에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는 상황이니까 반출을 바로바로 해가는 상황이다. 또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될 경우 이미 확보한 국비마저 반납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민 설득을 위해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타 지자체 시설 견학을 해서 좀 시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요구하시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라고. 한편 주민 소통이 부족했다며 지난해 한 차례 관련 계획을 부결시켰던 청주시 의회는 최근 다시 올라온 계획을 승인해주면서 이번엔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주차장이 있지만 화물차만을 위한 주차 공간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심 이면도로나 주택가 공터 등에 밤새 불법 주차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충주시가 도심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화물차 기사의 편의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 화물차 여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중장비를 실은 트럭과 탱크롤이 특장차까지. 이처럼 주택가에서 밤새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찾아간 도로에 중장비를 실은 트럭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차고지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화물차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차를 살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이지만 실상은 주거지에서 멀거나 서류 작업만으로 이뤄지기 일수. 결국 도심에서 불법 밤샘 주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화물차 공영 차고지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충주시 목행동에 문을 연 전용 주차장은 5만여 제곱미터에 화물차 318대를 댈 수 있고 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습니다. 11월 13일에 임시 개장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요. 내년 1월부터는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물공영 차고지가 이제 준공이 되는 데 따라서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화물공영 차고지로 이제 들어오게 됨에 따라서 불법 주차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접근성입니다. 충주시청과 직선거리로 2km에 불과할 정도로 도심 가까이 조성했습니다. 그만큼 이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일단 집 근처에서 출퇴근하기가 편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정말 좋아진 것 같고요. 한계도 있습니다. 충주시에 등록된 화물 차량은 2천여 대지만 공영 차고지 수용은 300여 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 들어서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현재 충북에 설치된 화물차 공영 차고지는 청주와 제천 등 3곳에 불과합니다. 도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주차면도 100대 안팎에 불과합니다. 청주와 음성, 옥천만 오는 2026년까지 목표로 추진 중이고 다른 시군은 계획 단계입니다. 발전을 위해서 기업 유치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운송도 많이 늘 것이고 그에 대해서 차량들도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공영 차고지가 지속적으로 좀 건설돼야 되지 않나. 전문가들은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단계부터 화물차 공영 차고지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소 럼피스킨병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면 대부분의 농가에서 백신 접종은 끝나지만 이미 백신을 접종한 농가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항체 형성까지 앞으로 3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방역당국은 2주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발병한 서산과 뒤이어 확진된 당진 지역을 중심으로 긴급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이들 지역 모든 소에 대해 접종이 끝났는데 그제 서산 3곳과 당진 1곳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서산에서 추가 확진된 농가 3곳은 이미 지난달 23일 백신 긴급 접종을 마쳤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항체가 생기기까지 통상 3주가량이 걸립니다. 백신 항체가 확실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차단 방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충남 지역 럼피스킨 발병 농가는 모두 28곳으로 늘었습니다. 6만 6천여 마리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소를 키우는 홍성군도 앞서 감염 사례가 나왔고 확진이 집중된 서산과 맞닿아 있어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연무 연막 소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소 사육 농가를 위주로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소독 시설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럼피스킨병의 잠복기는 4주, 백신 항체 형성에 3주가 필요한 만큼 이달 말까지가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수자원 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 생태 독성 농약을 무더기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환경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은 청남대에서 사용한 농약이 일반 골프장보다 2배 가까이 많고 이 가운데는 생태 독성이 1급에서 3급인 맹독성 농약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농약으로 볼 수 없는 친환경 제품을 제외하면 일반 골프장보다 농약 사용량은 적고 상수원 오염을 막기 위해 기준에 맞게 농약을 쓰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환경당국은 수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충북 학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우울감이나 불안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거나 자해한 충북 학생은 모두 337명으로 지난 2021년 265명, 지난해 302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4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충북에서는 선수 418명을 포함해 모두 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종합순위 3위를 목표로 하는 충북 선수단은 역도와 축구, 롬볼 등 모두 24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한편 이번 장애인체전에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딴 사격의 이철재와 탁구 김군혜 등 메달리스트 등이 모두 출전합니다. 겨울철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주시 새마을의 회원 200여 명은 어제 충주 종합운동장 중앙광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김장김치 9,000포기를 담가 복지시설 20여 곳과 어려운 이웃 80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또 괴산에서는 그제 불정면 적십자회에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를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11톤가량의 김장김치를 나누는 김장 나눔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오랜 세월 청주의 터를 잡고 살아온 문중들의 유품과 기록물을 볼 수 있는 인다호걸 청주의 명가 특별전이 청주 고인세 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특별전에는 고령신시 신숙주초상과 은진송시 노비호패, 또 여흥민시 일축카페도 등 120여 점이 전시되고 있으며 이들 문중이 청주에 거한 배경과 중심 인물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인 인다호걸은 고려 태조가 땅이 비옥하고 인재가 많다며 청주를 묘사한 말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MBC 뉴스투데이 충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